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규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오늘 실적 발표를 한 한미반도체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고요. 지금 주도 섹터로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굳건하게 추세를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관련 내용들 점검을 하면서 그리고 투자 포인트 전략까지 계속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 잠정 실적이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익 컨센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죠. 보시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28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에는 184억이었기 때문에 55.9% 성장을 했고, 매출액 또한 전기 522억에서 773억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안해서 보더라도 확실하게 비싼 데는 비싼 값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전년비 1200%, 191%, 즉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65억에서 773억으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20억에서 287억으로 성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추정치를 보더라도 매출은 컨센에 살짝 미치지 못했지만 이익단 279억이 287억으로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소폭 상회하는 흐름이었죠. 이익단 이 부분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세죠. 현대차증권은 광민정연구원, 한미반도체 포함 타이거7, 미국에서는 M7이 있고 일본에서는 S7이 있죠. 매그니피센트 7 그리고 사무라이 7,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면 국내에서는 타이거 7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반도체 지난 12개월간 주가 상승률 평균 대비 실적 감안해서 성장성을 기준으로 뽑았다. 구성 몇몇을 보면 한미반도체, HPSP, DIT, SNS텍, 리노공업,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총 7종목이죠. 그 중에서 최근에 DIT 계속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굳건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리노공업 실적과 함께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SNS텍도 일부 빈집 들어오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자, 이들 업체의 12개월 선행주가 수익 비율 28.6배, 매그니피센트 7과 사무라이 7 대비해가지고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향후 매출과 이익 규모 확대가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반도체와 DIT를 최선호주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거죠. DIT 시장만은 핫하게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 굳건하고요. 그리고 SNS텍 리노공업을 최선호주 제시를 했죠. 자, 최근에 이로 인한 또 수급의 쏠림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기존에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를 통해 엔비디아 계속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론이 들어가는 부분 장비 납품이 지금 확정이 되었죠. HBM 장비. 그리고 그에 더해가지고 삼성전자 쪽 이쪽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5,500억에서 최근에 6,500억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사주 소가, 마이크론 장비 납품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 34만 5,668주 오늘 26일까지 소각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에 따른 EPS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부분, 자사주 소각하는 부분이니까. 발행 주식수 0.36%, 470억 규모다. 주주가치 제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 바탕으로 자사주 소각 결정을 내렸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에 이어 누적, SK 하이닉스는 누적 2천억 넘는 수주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미국 마이크론에도 이제 첫 삽을 뜬 거죠. 226억 규모의 듀얼 T10 언더 타이거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부분이 글로벌하게 지금 경쟁력 입증을 하면서 최근에 꾸준히 시장을 주도주로서 계속 우상향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HBM 장비 대장주 확고한 입지를 지속을 하고 있죠. 이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필수 공정 장비죠. 이제 이 HBM 자체가 이제 적층하는 과정 속에서 이에 관련된 이 부분을 이제 본딩하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거의 솔로 대응을 했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HBM3는 3까지는 엔비디아 쪽에 솔로, 그러니까 솔밴더로 독점적으로 지금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글로벌 TC 본드 업체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거고, 최근엔 듀얼 TC 본더, 나중에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쪽이죠. 고객 사양에 맞춰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 TSV 공법으로 제작이 된 반도체 칩을 웨이퍼에 적층하는 본딩 장비다. 즉 이렇게 HBM 같은 경우에 이렇게 꾸준히 적층을 하는 과정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전류 통하고 하는 부분을 이제 TSV 트루 실리콘 비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연결이 되는 거죠. 적층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반도체 적층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TSV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이제 적층을 하고 본딩을 하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 핵심적인 경쟁력인데, 이런 쪽이 결국은 패키징 쪽, 후공정 이런 쪽이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다. 이 부분인 거죠. 이번 엑스트라 모델인 타이거 추가로 올해 매출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110건 이상의 HBM 장비 특허를 출원한 지금 현재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미 인디애나에 차세대 HBM 공장을 짓는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받을 수 있는 거죠. 4세대까지는 독점적으로 공급했고 5세대 3E도 지난달 말부터 고객사 즉 엔비디아 향으로 공급을 시작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지금 칩섹트에서 보조금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인디애나에 5조 2천억 들여가지고 공장을 짓는 거죠. 그럼 거기에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고, 특히 HBM 쪽 밸류체인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당연히 한미반도체도 그와 관련된 대응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보면 120조 원 투자에 생산기지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재 부지 조선공사 한창이고, 내년에 첫 팹 착공해가지고 27년 초에 완공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적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익단 올해 이게 중요해요. 2천억대, 그리고 내년에는 2,600억대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345억에서 확실하게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앞에서 이익단 263억 정도 현대차증권에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87억이 나왔기 때문에 또 현대차증권의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거죠.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와 함께 우리가 보고서 이 부분도 빠르게 체크를 해보죠. 어너더 레벨이다. 배시를 넘어 디스코로 가자. 그죠? 본딩 업체. 그죠? 디스코는 일본 업체인데 다이싱적으로 유명하죠. 자,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 반도체 쪽, 거기에서 우리가 특히 후공정단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죠.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고, 마이크론 HBM3 마켓쉐어가 기존의 10%에서 25에서 3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린 여기에 듀얼 TC 본더 타이거 납품을 했죠. 이 부분을 공급 계약을 맺었죠. 글로벌 고객사에 맞춰 최적화했다. 마이크론, MS 확대, 그리고 하이닉스 잘 대응을 하고 있고 3전까지도 열려있다. 미국의 HBM을 원한다 하고 있죠. 메이드 인 USA 들어가 있는 AI 칩을 확보하자. 인디애나에 공장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무부도 HBM 로드맵 55단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이닉스는 공장을 짓는 거죠. 현재 12단, 16단 구현하기 위해서는 듀얼 TC 번더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지금 HBM4 이 부분도 이런 그 후공정 패키징 따는 이런 그, 그 규정 자체가 좀 완화가 되었죠. 표준이 완화가 되었죠. 720 마이크로 리터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775로 좀 더 두꺼운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차이가 뭐냐면 720까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압축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기존 본딩 장비 대비 4배 이상이 비싸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이제 그 개발 난이도 자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투자비를 오히려 아껴서 이번에 패키징 완화가 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향후 27년까지는 현 시점 나오고 있는 TC 번더, 듀얼 TC 번더 이런 부분으로 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수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로드맵 행정부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메모리 얼라이언스 구축을 하면서 마이크론의 역할이 증대가 되는데 이번 마이크론 신규를 뚫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그리고 올해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350억에서 2090억, 2640억 실적 추가적으로 상향 업사이드 여진이 있겠죠. 그리고 올해 말 대비해서는 PR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내년도 더 큰 폭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감안하면 이제는 베실러와 디스코로 가보자. 이런 쪽이 한 40종씩 해버리거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꾸준해요. 추세 깨지지 않고 이때도 흔들림이 있었지만 추세선 여기 파란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21선 보시면 되고요. 전 지수저가 14인 평 사용하는데 깨지지 않고 굳건한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심플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장기적으로 중장기 홀딩 이 부분이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하루에 지금 이렇게 4%씩 빠질 때 조금씩 이렇게 사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한미반도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 자체를 최근에 20만원 중반까지도 높여잡는 모습이거든요. 26만원 이런 식으로 26만원, 24만원 목표가 상향 이런 부분도 줄지어서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중간가 25만원 좀 체크를 해보고요. 사실 이거는 계속해서 흐름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목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거는 주봉상 20주선 추세 이탈 전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추세 추정 매매로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를 주도하고 AI 칩 반도체 이 부분을 대표하고 있는 주도주의니까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포트에 끼워가지고 추세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로 아예 길게 끌고 가는 대응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 반도체 쭉 점검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만들어 가니까요. 많은 참여 또한 부탁드릴게요.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 비도 온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실 때 우산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번 비를 통해 미세먼지 좀 깨끗하게 씻겼으면 좋겠네요. 정말 편히 쉬시고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